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당연히 다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했다.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래서 건물의 소부분은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다. 틀렸고, 자, 임차인은 앞에서 조금 전에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임차물인 경락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인은 임대차에 생기는 효력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해야 돼. 임대인. 경락인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임차인은.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이 무슨 필요비 내놓을 의무 없잖아, 이런 게. 그래서 여기 203조는 아까 설명했듯이 203조는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계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죠. 그래서 20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잘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 있다 하면 틀렸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 다음에 74번. 갑으로부터 을은 X 토지를 임대하여 Y 토지를 축조한 후에, 자, 을이 토지를 임대해서 보존 등기를 마쳤대. 그럼 보존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거든. 그래서 갑의 토지를 을이 임대해서 여기다가 Y 건물 축조해서 여기다가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겠지. 첫째, 임차인이 이기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해지당하지 않았다. 갑의 해지 없이 종료했다. 을은 갑에게 지상물을 사가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해지 안 당했다면 있다. 없다. 틀렸다. 둘째, 기간 만료 후 을은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첫째 시간에도 지상권에서도 가르쳐 드렸는데,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선택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갱신 청구하고 이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선택이 아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틀렸고, 행사 기간 1심에서 건물 매수를 청구했다가 철회해서 다시 2심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틀렸고, Y 건물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했다고,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을은 다시 반대소를 제기해서 건물 사가시 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을 물어봤죠. 틀렸고,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을로부터 Y 건물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자, 이 상태에서 이 을이 벽에게 건물도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건물도. 그리고 임차권도 양도했지. 그래서 을로부터 Y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병은, 지금 임차인인데 이 건물,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도 소유권이 없지 지금. 그럼에도 갑에게 사가시 올 수 있는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다. 요거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미등기 건물 취득자는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새로 예상 문제. 자, 철회한 후에 2심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도 있다. 여기에 보존 등기 했으므로 토지를 산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지문을 냈어야 돼. 사실은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는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도 지상물을 사가시 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나와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다른 걸 내다 보니까는 못 내버린 거예요, 이 지문은. 자, 주의하시고, 올해 예상 문제 또 나온다, 이거. 자, 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하는 때는 언제냐. 우리는 여러분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에서는 6월에서 한 달 전 아니야.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한 달 전에. 상가임대차에서는 6월에서 한 달 전에, 임차인은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어. 법정갱신을 막기 위해서. 근데 임대차에서는 언제나 그 말이지. 임대차에서는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은 묵시적갱신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은 과거에 10회 전에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지문을 낸 이유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그리고 민법의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조치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내용이에요. 주의하시고. 아마 여기 꽤 틀렸을 거라고. 꽤 많이 틀렸을 거예요. 김봉규 씨는 맞췄나 모르겠네. 자, 이어서 이제 임대차가 끝이 나면 76번부터는 이제 민사특별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올해는 한 2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가 여러분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그래서 하나 나오고 일반론 나올 건데, 틀린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한 번만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에 여기서 만료되었는데 자동갱신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갱신. 6월에서 한 달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한 달 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되었지. 그럼 자동갱신 되면 또 몇 년이야? 2년이지. 그러면 2년 지나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행사해야 된다고 틀렸어요. 이런 거.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기준금리 0.5%에다가 0.5% 더하기 3.5% 곱하기 보증금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산정률의 제한. 현재 기준금리가 0.5%,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3.5%를 더해서 보증금을 곱해서 나누기 12로 하면 되는데, 자, 보증금의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 방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이렇게 넘지 못하지만 월세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월 단위 차임을, 월세를 이렇게 보증금으로 바꿀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기준금리가 0.5% 더하기 3.5% 곱하기 보증금 나누기 12 하면 월세가 나와. 산정률이 산정월세가. 근데 이 적용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12월 달부터는 올 시험이 끝나면 12월 달부터는 6월부터 2월까지야. 6월부터 2월. 그런데 지금은 6월부터 한 달까지고, 자, 여기서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에 사실 시험은 이렇게 냈어야 돼요. 갱신 임대인이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상가 임대차와 똑같고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 임대인 또는 직계 좀비속이 거주하려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고,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좀비속이 거주하려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손해가
3개월의 월차임.